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각적 정보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소음이 많을 때 더 힘들어요. 너무 헷갈려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음이 많아지면 대화가 정말 불편해지고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지 여러분도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청각적 정보 처리 문제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소리를 듣거나 이해하는 것이 어렵고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청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특정한 말투나 억양의 변화를 놓치는 일도 자주 발생하죠. 이런 증상들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쾌감이 쌓이고 심리적으로는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청각 능력 평가와 정보 처리 능력 분석을 실시하고 청능학 평가를 통해 청각 처리 능력을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각 치료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음 환경에서의 대화 기술 훈련이 중요한데 이는 실제로 소음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각적 정보 기억을 위한 반복 학습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소리를 명확히 듣기 위해 필요한 기법 교육도 중요하며 심리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청각적 정보 처리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부분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할아버지께서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더 힘들어하시니 그럴 때 얼마나 헷갈리실지 참 가슴 아픕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죠. 할아버지의 뇌가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기억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와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조용한 방에서 대화해 볼까요? 라고 제안하며 소음이 적은 곳에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께서도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상대가 천천히 이야기해 주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려요. 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 할아버지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소중한 순간들을 잘 다스리며 기억을 쌓아가면 후회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청각적 정보 처리 문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문제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입니다. 어느 정도 맞지만 조기 개입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청각적 정보 처리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 환경에서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문가에게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입니다. 지속적인 문제를 느낀다면 즉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질문으로 교육적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치료는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일정한 연습과 긍정적 피드백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각적 정보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